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모델 Y 주니퍼 LF 배터리가 탑재된 RWD 모델의 충전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모델 Y 주니퍼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미국, 유럽, 중국에 인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충전 속도를 테스트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Y 주니퍼가 나왔을 때 특히 RWD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좀 개선이 됐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했었죠. 똑같은 배터리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더라도 어떤 회사의 기술이냐에 따라서 이 충전 속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단적인 예로 BRD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Y 그리고 CATL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Y 차이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 우리나라에 팔리고 있는 모델 Y RWD, 팔렸던 RWD에는 이 BRD 배터리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덜 배 아프셔도 되세요.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이번에 모델 Y 주니퍼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캐패시티는 증가를 했는데 과연 충전 속도도 좀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어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테슬라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링크를 찾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굉장히 기대했던 BRD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의 그 충전 속도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은 좀 개선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안 돼가지고 전익남이 이렇게 약간은 좀 실망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망이라기보단 좀 아쉬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 구독자분들이면 이미 아실만한 내용인데, 네, 비오르님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모델 Y BRD 배터리 탑재된 차량,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고 영상의 썸네일은 800V를 뛰어넘는 400V 시스템이라는 영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자칭 배터리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들은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높은 C레이트를 가질 수가 없다. 굉장히 가혹 조건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그냥 싸구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해요. 제가 영상 안 봤지만. 그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를 제가 옛날부터 아무래도 해외 영상 많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죠. 일단 C레이트 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배터리를 완충하거나 방전시킬 때 1시간 동안 방전시킬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모델 Y 배터리가 60kWh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럼 1C레이트는 몇입니까? 60kW예요. 네, 60kW. 60kW에다가 시간은 곱해요. 그러면 60kWh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C레이트. 만약에 2C레이트다? 2C레이트면 그럼 120kW입니다. 120kW면은 배터리 총량이 60kW이 만충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충전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방전시키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 1시간의 절반인 30분 만에 만충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배터리 다 쓰든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들 제가 리튬 이온 배터리 탑재한 RWD나 롱레인지나 거의 유사한 C레이트를 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피크 기준으로 테슬라 차량들은 거의 한 3C레이트를 피크로 찍고 있어요. 모델 Y 롱레인지는 공칭 용량 같은 경우 한 80kWh가 넘게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곱하기 3 해보세요. 3C레이트면은 3을 곱하면 되겠죠. 80 곱하기 3, 240 좀 넘죠? 근데 모델 Y 롱레인지가 최고 속도가 250kW입니다. 피크 속도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RWD 모델 같은 경우 리튬 이온 배터리 탑재된 차량들이 한 60kW 정도 탑재돼 있죠. 주니퍼 기준으로 62.5kW지만 그 이전 모델들은 한 60kW 정도 탑재하고 있었죠. 여기다 곱하기 3을 때려 봅시다. 60kW 곱하기 3, 180 정도 나오죠. 네, 참고로 롱레인지가 아닌 RWD 모델의 슈퍼차저 최고 속도 피크 속도는 175kW 정도 나옵니다. 약 3C레이트 정도 언저리 그 선에서 이 피크 속도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모델 3, 모델 Y에는. 모델 S, 모델 X 사이버 추락 가면은 이게 또 달라집니다. 얘네들 배터리가 100kWh 정도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3C레이트 하면 300kW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나오지가 않죠. 모델 S, 모델 X 기준으로. 3랑 Y는 한 3C레이트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델 Y RWD가 최고 피크 속도가 175kW인 것은 이거 롱레인지랑 차별화를 둔 게 아니네. 그냥 배터리가 적게 들어있으니까 3C레이트에 맞는 그 피크 속도가 나오는 거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차들은 롱레인지처럼 막 250kW를 낼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차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최고 3시레이트, 테슬라 기준으로 3시레이트인 딱 175kW, 180 그 정도가 나오는 것이지, 이걸 임의로 끝나누기를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낮춘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거. 그러면은 예를 들면 100%까지 완충하는 속도는 똑같은 3시레이트를 쓰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으니까 롱레인지랑 RWD랑 똑같겠네? 굉장히 유사합니다. 완벽히 똑같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프리컨디셔닝 조건이 완전히 동일하다 하면은 RWD나 롱레인지나 10%에서 80% 충전한 속도는 거의 유사합니다. 테슬라 특성상 굉장히 좀 유사해요. 야, 80%면은 야 당연히 RWD가 더 적게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충전 이 퍼센테이지 개념으로 보시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더 가겠죠, 롱레인지가.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거죠. BRD 배터리가 들어간 애들은요, 롱레인지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도 당연히 롱레인지가 길긴 하지만 똑같은 시간 충전하면은, 근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원래 동일해야 되는데 BRD가 들어간 이 모델 Y RWD는 굉장히 빨랐다는 것이죠. 전부를 보여주지 않을게요. 똑같이 충전을 시작했는데 CATL 배터리보다 충전한 3% 더 했죠. 이쯤 되면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BRD 배터리에 탑재된 차들은 똑같은 시간 충전했는데 65% 충전하고 있고, CATL은 이제서야 52%, 80%까지 찍는데 거의 800V 시스템이랑 동일하게 80%를 찍어줬어요. CATL은 여전히 65%, 아토3는 52%.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80%면은 이 아이오닉 6가 훨씬 많이 가겠죠. 저는 이 퍼센테이지 SOH 개념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걸 C레이트 관점으로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보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딱 봐도 BRD와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이 차량의 성능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 볼 수 있고, 이거는 요약입니다. 충전 그래프. 테슬라답지 않은 그런 충전 곡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의 충전 곡선 특성 어떻습니까? 여기서 최고 속도 한 20% 언저리에서 픽 찍고 퓨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거. 네, 이게 바로 CATL인데, BRD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아래 적분한 면적이 에너지 충전량이겠죠. CATL보다 BRD가 뭐 추운 환경이건 아니면 뭐 더운 환경이건 무조건 충전 속도가 빠릅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은 이제 따뜻한 환경에서 좀 더 속도가 낮은데, 이게 뭐 스로틀링이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운 상태에서 되려 이 피크 속도를 무려 거의 막 50% 가깝게 유지를 시켜준 게, 이게 800V 시스템에서나 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네, BRD의 리튬 인산소 배터리가 탑재된 이 모델 Y에서 좀 보여줬다라는 거. 네, 굉장히 좀 놀라운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여태까지 BRD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아쉬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받게 될 모델 Y RWD 리튬 인산소 배터리는 전량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전 곡선을 보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게, 혹시나 얘네들이 좀 기술 발전이 있어서 BRD처럼 이런 아름다운 충전 곡선을 보여주지 않을까. 참고로 이제 NCM 배터리 같은 경우 이게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딱 올라갈 뿐이죠. 얘 피크가 250kW로 바뀔지언정 이 그래프 양상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BRD는 거의 뭐 800V 시스템을 쓰듯이 이렇게 높은 충전 속도를 보여주고, 이렇게 높은 C레이트, 3C레이트를 거의 막 50% 찍을 때까지 이렇게 유지해주는 이런 경향까지도 보여주니까 너무 놀랍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이렇게 되지만 피크가 높은 NCM 배터리 쓰실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피크 속도는 낮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 이런 배터리가 더 좋을까요? 저라면은 배터리 용량이 좀 낮더라도 이런 애들을 쓰는 게 굉장히 좀 알짜처럼 돈을 아끼고, 당연히 뭐 돈이 있고 막 쓸 수 있으면 당연히 롱레인지가 좋기는 합니다. 저도 롱레인지 탄 입장에서 롱롱이선 맞긴 한데,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리튬 연소 배터리의 가성비가 정말 훌륭해지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저렴하다? 그러면 뭐 게임 쓰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아쉽죠. 결론은 아쉽다.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아쉽다라는 거. 충전 속도를 제가 봤거든요. 아까 그거랑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피크 속도는 14, 15% 정도에 찍어줍니다. 183 정도. 테슬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스펙보다는 좀 높은 거예요. 테슬라 스펙에 175kW가 최고라고 좀 찍혀있지 않습니까? 180까지 안 찍혀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3C레이트 딱 그 정도죠.
179 정도 찍히고 피크를 한 24% 정도까지 좀 유지해준 다음에 이렇게 서서히 떨어집니다. 떨어짐에 불구하고 그래도 좀 충전 속도가 좀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31%까지 충전했을 때 지금 최고 속도 126 정도 나오고 있죠. 구형 모델와의 RWD는 어떻습니까? 얘도 125kW인데 이 정도까지는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적어도 얘랑 좀 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수는 있겠죠. BRD 들어간 애들은 35% 찍었는데도 171이 나오니까 미쳤죠. 한 45% 정도로 가볼까요? 45% 정도 됐을 때 CAT 배터리 96kW까지 떨어졌는데 신형 CAT의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130kW, 아까보다 좀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네? 이것도 약간은 좀 개선된 것처럼 좀 보이는 게, 원래 테슬라 같은 경우 충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크 찍고 이게 계속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 좀 올라가는 구간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뭔가 좀 개선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BRD 수준은 아니지만 130kW로 피크 속도가 다시 올라왔고, 기존의 차량들은 96kW. 차이가 크네요. 상당히 크네요. 이거는 물론 완전히 동일한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큰 차이면은 분명히 이번에 주니퍼에 들어간 배터리는 이 충전 환경에 있어서만 개선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C레이트를 좀 더 높게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낌? 이렇게 유튜브에도 되나 싶은데 삘이 오시죠? 이건 35kW 정도 차이 나면 이거는 큰 차이죠. 네, 그리고 BRD 얘는 140, 너무 싸다. 심지어 배터리가 더 들어갔는데 훨씬 빨라. 다음은 한 60 정도 한번 볼까요? 60 찍었을 때 94kW를 찍어주고 있고요. 기존 차량은 75kW 정도 찍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빨라요. 근데 BRD는 괴물이다. CAT에 60% 충전할 때 BRD 74%입니다. 심지어 속도가 여전히 빨라요. 놀랍죠? 바로 이제 80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80%까지 찍는데 7%에서 80%까지 27분이 걸렸고요. 참고로 51kW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 Y 구형 같은 경우 45.9kW, 이때부터는 이제 차이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은 확실히 신형이 훨씬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그 신형이 아무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구형의 BRD 배터리 탑재된 차량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냥 넘사죠. BRD가 좀 확실히 넘사입니다. 거의 아이오닉 6에 800V 쓰는 애들보다 SOH로 따지면 충전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 참고로 배터리가 그만큼 덜 들어가 있으니까 C레이트 쓰는 걸로 따지면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좀 더 C레이트 높게 쓰면서 충전이 됐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BRD가 짱이네, BRD가. 결론은 BRD? 네, 결과적으로 이 충전 그래프를 봤을 때 구형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개선이 된 거는 맞지만 기가베르린산에만 일부 들어갔던 BRD 배터리에 비하면 여전히 좀 성능은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진짜 롱레인지가 맞나 그런 정도의 스펙인데 아직은 이쪽에 가깝다 보니까 롱레인지는 여전히 롱레인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좀 이렇게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은 기본적인 전비 자체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들이 모터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전비가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슈퍼차저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공용급속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 공용급속은 전부 다 800V 시스템 굉장히 프렌들리한 그런 충전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100kW급이면은 800V, 400V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한 200kW급 넘어가서부터는 그 차이가 좀 극명하게 발현이 됩니다. 근데 테슬라 차량들은 사이버트럭 제외하고 400V 시스템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크 속도가 굉장히 낮아서요. 그냥 그 200kW급 충전기다 하면은 테슬라 기준은 100kW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델 Y RWD나 롱레인지 쓸 때 피크 속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구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C레이트를 똑같은 속도로 가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된 차량들이 C레이트를 좀 더 높게 쓰겠지만 어차피 그 C레이트 높게 쓰는 것조차도 피크 C레이트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굉장히까지 아니고 꽤 낮은 수준의 C레이트이기 때문에 DC 콤보로 휴게소에서 충전한다? 200kW급 아래라고 하면은 심지어 물리지는 말라고 하는데 300A 넘는 그런 충전기는 어지간하면 테슬라 꽂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라고 하더라도 400 곱하기 300 하면 120kW입니다. 그럼 봤을 때
이미 RWD 피크에 비하면은 이 숫자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게소에서 DC 콤보를 이용해서 충전한다고 하면은 그 RWD랑 롱레인지의 이런 충전 속도 차이가 그냥 안 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RWD가 좀 가성비다. 네, 롱레인지는 당연히 돈 있으면 당연히 롱레인지 사는 게 맞는데 좀 가성비 쪽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RWD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들어갔으면은 정말 완전 깡패였을 것 같은데 그나마 얘라서 얘인데도 그래도 가성비가 괜찮다라는 거. 다만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거는 이미 이런 애들 배터리를 넣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여주는 거를 이미 알려줬지 않습니까? 심지어 1년 더 됐어요, 이것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리튬 연소 배터리가 계속 개선이 되고 이런 애들이 양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예전처럼 막 무조건 NCM이 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갈수록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뭐 소듐 가지고 또 배터리도 만든다고 당장 할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배터리 발전한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저 차 살 때만 하더라도 이제 NCM 배터리 얘네들이 좋다. 왜냐? 전기차는 당연히 에너지 밀도가 당연히 높아야지 가벼우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했고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막 구반반 쓰는 애들 막 리튬 코발트 이 비율을 정말 극단적으로 가져가가지고 배터리가 발전할 줄 알았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저렴한 조합을 가지고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발생을 하는 800V 넘지 않습니까? 400V짜리가 이런 거 보면은 참 이 배터리의 참 발전 속도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런 발전을 시키는 브랜드들 하나같이 왜 다 중국인가? 아직도 중국 가면은 막, 야, 중국산 막 못 쓰겠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이 배터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배터리 얘기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두 번째 소식 말씀드리면은 유럽에 슈퍼바이즈드 FSD가 배포될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기사입니다. 정확히는 유럽이 허가를 받은 거 아니고 노르웨이에서 FSD 일부 허가를 받습니다. 왜 일부냐? 저희가 같은 일반인들은 받을 수가 없고 테슬라 노르웨이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만 테스트 주행처럼 쓸 수 있게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여기 나왔습니다. 이미 뭐 테스트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좀 그거보다 넓은 범위의 테스트인 것으로 일단은 제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소스는 뭐 여기 예전에 살짝 틀린 얘기를 하셨던 그분이라 가지고 제가 좀 봤는데 그래도 이 문서는 거짓말 안 하겠죠. 네, 이 문서를 제가 챗GPT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돌려봤습니다. 노르웨이 도로교통청은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FSD 슈퍼바이즈드 기능에 대해 신청이 됐다. 뭐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직 테슬라 조직에 고용된 면허를 소지하고 테슬라의 내부 안전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만이 이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가 있다. 일단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2년 동안 유효하고 소프트웨어 버전도 나와 있는데 13버전, 네, FSD 13버전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만, 네, 결과적으로 테슬라 인플루이드만, 노르웨이 인플루이드만 좀 쓰고 있다. 네, 라는 거. 일단은 열린 거 자체가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열리고 이거에 대한 좀 검증 같은 게 되면은 EU, UNEC 쪽에도 이제 노르웨이 결과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 UNEC 회의에서. 이거 한 명이 막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뭔가 협의체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이것저것 이제 토의하고 여기서 결정을 때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열렸다는 것이니까 노르웨이 결과들이 UNEC에 좀 가가지고 이제 UNEC의 규정을 좀 바꿀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천천히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예 뭐 테슬라가 방침을 좀 바꿀 수도 있겠죠. UNEC 그거 기다려봤는데 맨날 막 회의만 하고 막 제대로 나온 것도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야 그러면 UNEC를 하나를 딱 하면은 뭐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것처럼 그렇게 기대했는데 안 돼? 그러면은 각 나라별로 그냥 각계 교파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봤더니 노르웨이가 일단은 좀 비벼볼만 하다. 노르웨이들 각계 교파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고 또 노르웨이 뚫리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U도 뚫릴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다각도로 테슬라가 이 FSD에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움직임 일단 적극적이에요. 근데 이런 적극
자극적인 것을 우리나라에 좀 뿌려줬으면 좋겠는데, 테슬라 오늘 모카에서 영상 올라온 거 보셨죠? 네, 중국 영상. 가까운시 이제 중국의 FSD 영상 틀어주면서 이거는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유튜버 분께서 직접 타가지고 설명하니까 또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이 테슬라가 이 FSD를 기술적으로는 못 뿌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인허가 때문에 못 뿌린다는 것을 이 영상 보면 아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미국산 FSD 같은 경우는 규제 장벽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슈퍼바이즈드 FSD는 레벨 3가 아닙니다. 레벨 2. 사람들은 2.5레벨이라 하는데, 그건 정확히 나온 건 아니니까. ADAS의 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보조예요, 보조. 보조 개념입니다. FSD 정말 보시면은 자율주행처럼 움직이지만 그거 자세히 보면은 이건 주행 보조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주행 보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6월에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런치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자율주행이 아닌 unsupervised FSD가 아닌 supervised FSD는 정말 뛰어난 ADAS라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국산 차량들은 그냥 그대로 넣어줘도 되는데 이게 중국산이 들어왔는데 안 해준다. 이거는 나라 탓을 할 수 있지만 이 미국산을 안 해준 거 봤을 때 이건 테슬라의 좀 의지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우선순위에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기가상하이산 차들이 지금 이렇게 퍼붓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옛날에 팔린 미국산만 해준다, 소수만 팔리고 있는 모델 S, 모델 X만 이렇게 해준다, 이런 부분도 소프트웨어 버전을 여러가지 이렇게 둘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산에 뿌릴 수 있는데 안 뿌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확히 알 길은 없고, 확실한 거는 지금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미국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뿌리는데 규제 장벽, 이 기술 장벽이 없는데 안 불리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너무 우리나라 너무 욕하지 마시고 현기 너무 욕하지 마시고 추측이지 않습니까? 다 막는다는 거.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북미랑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 FSD가 뿌려진 나라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아직 안 뿌려진 나라가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나라 너무 먼저 욕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굉장히 갈라파고스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흥선대원군의 그 DNA가 어디 안 갔나 싶을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미국산이 안 들어오고는 커버가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이 모델 Y 충전 속도 그리고 유럽의 특히 이제 노르웨이의 FS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